여러분이 지하 동굴에서 길을 잃었다고 잠시 상상해 보세요. 음식이 없지만 충분한 양의 신선한 물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도움을 청하러 간 파트너는 며칠째 돌아오지 않고 있고 여러분이 숨쉴 공기는 빠르게 고갈되고 있죠. 이 상황은 스페인 동굴에서 시스코 그라시아가 실제로 겪었던 위험한 시련입니다. 그라시아는 스페인의 아름다운 섬 마요르카에 사는 56세의 지리교사입니다. 무성한 녹지가 가득하고 많은 관광객들은 이곳이 휴양지로서 믿을 수 없을 만큼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에게 지하 세계는 항상 지상보다 더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라시아는 여러 해 동안 동굴에서 스쿠버 다이버로 일하며 마요르카 지하의 거대한 네트워크를 탐험하고 있었죠. 거의 주말마다 그는 장비를 가지고 잠수 파트너 중 한 명과 함께 또 다른 지하 모험에 나서며 섬의 신비로움을 경험하곤 했습니다. 그와 기엠 마스카루가 또 다른 일상적인 다이빙에 나섰던 그날은 2017년 4월 15일이었습니다. 그라시아는 평상시처럼 철저히 탐험을 준비했습니다. 그라시아처럼 숙련되고 경험이 많은 스쿠버 다이버일지라도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지하 동굴은 정말 위험할 수 있으니까요. 그들은 각각 1시간씩 버틸 수 있도록 설계된 4개의 공기 탱크를 달았습니다. 이 정도면 코바, 드사, 피케타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많은 공간을 가진 이 동굴은 40m 깊이에 있었고 네트워크 입구에서 약 1km가량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 1시간 동안 물속에서 수영을 했습니다. 그라시아는 지질 샘플을 채취하기 위해 입구에 머물렀고 마스카로는 근처의 공간을 탐험하기 위해 조금 더 멀리 갔습니다. 모든 것이 그들의 스케줄에 따라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겐 여전히 충분한 공기가 있었고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었죠. 그런데 그때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먼저 두 다이버는 공간을 탐사하던 중 우연히 서로 부딪혀 동굴 바닥의 침전물을 휘젓게 되었습니다. 시야가 거의 순식간에 가려졌고 흐릿한 물속에서 서로를 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동굴 탐험가들은 항상 입구에서 끈을 묶고 안으로 들어갈 때 그 끈을 매달아 놓습니다. 이 줄이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죠. 이렇게 그들은 항상 수면으로 되돌아가는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끈은 마찰을 많이 견뎌야 하기 때문에 튼튼하지만 그날은 뭔가 심하게 잘못됐는지 그라시아와 그의 파트너는 더듬대며 방향을 잡으려 했지만 줄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건 나쁜 징조였어요. 침전물은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그들은 그 줄을 찾는데 1시간을 더 보냈지만 모두 허사였어요. 분명 돌아오는 길 어딘가에서 떨어진 바위 때문에 잘린 것 같았습니다. 상황은 점점 절박해지고 있었습니다. 이때쯤엔 그들의 탱크 안에는 그 줄을 따라서 온전한 상태로 수면에 돌아갈 수 있을 만큼의 공기만 있었고 그게 없으면 함께 살아나갈 기회가 없었습니다. 한쪽 공간에는 호흡용 마스크를 벗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에어 포켓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선택 사항에 대해 토론하고 어렵지만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들 중 한 명만 돌아가고 다른 한 명은 동굴에 남아 도움을 기다리기로 했죠. 마스카루가 먼저 가기로 결정했어요. 그는 더 말랐고 공기가 덜 필요했고 동시에 그라시아는 그 동굴에서 이산화탄소가 풍부한 공기를 들이마신 경험이 더 많았습니다. 마스카로는 친구를 두고 가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물품도 없이 혼자 남겨둬야 하니까요. 하지만 그들에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마스카로가 생존을 위한 마지막 희망이었기 때문에 그도 그 계획에 동의했습니다. 그들은 지도를 보고 마스카로가 따라갈 다른 길을 그렸습니다. 더 길었지만 만약 그들이 왔던 곳에 바위가 떨어진 거라면 그가 막다른 골목에 갇히게 될 수 있으니까요. 이 새로운 노선의 가장 큰 문제는 가이드라인이 부족하다는 거였죠. 마스카로는 쉽게 길을 잃을 수 있었고 그러면 모두에게 큰일이 나는 거죠.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이는 그들의 유일한 기회였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작별 인사를 했고 마스카로는 도움을 청하러 떠났습니다. 그동안 그라시아는 그의 파트너를 기다릴 공간을 탐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곳은 꽤 넓었고 얼마간 버틸 수 있을 만큼 공기가 충분했습니다. 또한 마실 수 있는 물도 있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충분히 마실 수 있을 만큼 신선했습니다. 약간 짭짤했지만 그래도 그게 어디인가요? 마침내 그는 수중 호수에서 평평한 바위를 발견했고 물 밖으로 나와 휴식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장비를 벗고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은 마스카로가 그를 살려낼 수 있을 만큼의 공기를 갖고 있었다는 걸 기억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는 보통 1시간 정도를 버티게 할 양이었죠. 그라시아는 구조대가 곧 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한 그는 구조대원들이 자신을 찾는 데에 시간을 쏟은 후에야 구출될 거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로 필요할 때를 대비해서 불을 껐습니다. 하지만 뭔가 잘못됐는지 다시 몇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그의 친구로부터는 아무런 소식도 없었습니다. 그라시아의 상황은 점점 더 절박해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는 약간의 식수를 가지고 있었지만 동굴의 공기는 점점 희박해지고 있었고 그의 시련이 시작될 때부터 이미 이산화탄소 농도가 너무 높았습니다. 그는 머리가 아팠고 해로운 공기 때문에 잠도 못 잤습니다. 그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들을 보기 시작했을 때 최악의 상황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틈엔가 금방이라도 잠수부가 떠오를 듯 호수 수면에서 기포가 뿜어져 나오는 소리가 들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또한 동굴벽에서 반사되는 빛을 보았습니다. 자신만만하게 그는 마침내 구조를 받는다고 생각했지만 고개를 돌려보면 거기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방은 언제나처럼 어둡고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의 뇌가 그에게 장난을 치고 있었죠. 그는 환각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라시아는 자신이 지하에 혼자 남겨진 이후로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는지 잘 몰랐지만 며칠은 지난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는 이미 희망을 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식간에 희망이 돌아왔습니다. 위에서 우르릉거리는 소리가 났고 이번에는 환각이 아니었죠. 마스카로는 정말 살아있었고 도움을 주러 온 게 틀림없었어요. 처음에 그라시아는 그 우르릉거리는 소리는 산소 탱크가 공기로 채워지는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곧 그는 사람들이 위에서 그를 구하기 위해 바위를 뚫으려 하는 소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행복했습니다. 그들이 와서 그를 구해줄 테니까요. 그런데 소리가 사라지고 동굴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라시아는 자신의 귀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구조대원들이 넘을 수 없는 장애를 마주한 거였죠. 그는 결국 살아남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두렵고 혼란스러웠던 시스코 그라시아에게는 이 시간이 가장 어두운 시간이었어요. 그의 마지막 손전등은 한계에 다다랐고 어둠 속에서 마실 수 있는 물에는 닿을 수 없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냥 거기 앉아서 자신의 운명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끝날지 고민하던 그는 갑자기 다시 한번 소리를 들었습니다. 물속의 공기방울 소리를요. 처음에는 그것을 또 하나의 환청이라고 생각하며 그다지 희망을 갖지 않았지만 곧 잠수부의 빛이 점점 가까워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환각이 아니었죠. 누군가가 정말로 그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 물속을 응시했습니다. 드디어 사람 모습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그의 오랜 친구이자 또 다른 다이빙 파트너인 베르나트 클레모르였습니다. 그라시아는 물속으로 뛰어들어 자신의 구조대원을 따뜻하게 안아주었고 그동안 클레모르는 괜찮냐고 물으며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얼마나 걱정했는지를 말해주었습니다. 그라시아는 동굴에서 60시간 이상을 보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기엠 마르카로는 무사히 출구를 찾아 즉시 수색대를 소집했지만 동굴의 시야가 좋지 않아 방향을 잡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틈엔가 구조대는 동굴 바위를 뚫어 아래에 가엾은 그라시아에게 최소한 식량을 공급하기로 결정했지만 그 역시 잘 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진흙에서 물이 빠질 때까지 하루 동안 기다렸다가 그라시아를 찾으러 가기로 힘든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그를 찾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시 혼자 그곳에 머물러야 했고 클레모르는 다시 팀으로 돌아가 자신의 성공을 그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라시아가 마침내 다시 빛을 보는데 8시간이 더 걸렸지만 그 자신이 말했듯이 그 8시간은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이틀 이상 완전히 고립된 상태에서 음식도 없이 오직 독이 든 공기만을 들이마시며 살기 위해 마시기 힘든 물만을 마시며 버틴 후 시스코 그라시아는 다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실현이 일어난 지 2년이 지난 오늘날 그는 여전히 살아있고 마요르카 밑에 있는 동굴들을 계속 탐험하고 있습니다. 와, 정말 멋진 이야기였죠? 여러분은 이만큼 흥미로운 일을 겪었고 세상에 알려질 만한 사람을 알고 있나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 새로 배운 것이 있다면 영상에 좋아요를 주시고 친구와도 공유해주세요. 하지만 아직 동굴을 탐험하러 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할 2000개 이상의 재미있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왼쪽 오른쪽 중 하나를 선택해 클릭하신 후 즐겁게 감상하기만 하시면 돼요. 삶의 밝은 면과 함께 하세요.